햇살이 잔인하리만큼 투명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천재적인 의술로 죽은 자도 일으키는 조선 최고의 의녀라 칭송했습니다. 의녀 혜원,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하,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탕약이 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왕은 의녀가 올리는 탕약을 마십니다. 그리고 곧 왕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달려온 또 다른 의녀는 왕을 진맥한 후 다급히 외칩니다. 전하가 승하셨습니다. 의녀 혜원이 바친 탕약을 마시고 전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녀 혜원이 전하를 시해하였다. 그 비명과 같은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들어와 외칩니다. 조선 최고의 신이라던 의녀가 감히 왕을 시해하다니. 왜 이 의녀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왕을 독살한 것일까? 이 충격적인 장면의 시작은 10년 전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땅 그 어느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곳. 사람들은 그곳을 귀곡동이라 불렀습니다. 산자의 숨소리보다 죽은 자의 곡소리가 더 흔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그곳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는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13살의 경선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이. 다행히 병만은 비껴갔으나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닦고 시신을 거두며 자란 아이의 눈은 이미 세상의 온기 대신 죽음의 무거움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 안개만 가득하던 귀곡동의 입구에 눈부시게 하얀 비단 치맛자락이 나타났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의녀 혜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올 곳이 못 됩니다. 고귀한 분 같은데 어서 돌아가세요. 잘못하면 병이 옮습니다. 이미 병이 깊은 사람에게 병이 옵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얘야, 내 오늘부터 이곳에 머물며 환자를 돌볼 것이니 나를 좀 도와주겠느냐. 세상은 신이의 손길을 가진 혜원이 돌연 잠적한 사실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골수까지 파고든 지병으로 인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도성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느니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은 생의 불꽃을 태우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혜원과 경선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원은 매일같이 환자들의 썩어가는 살점을 씻어내고 침을 놓았습니다. 경선은 혜원의 곁에서 약초를 썰고 탕약을 다리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경선의 재능은 혜원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선아, 이 환자의 환부를 보아라. 너라면 어디에 침을 놓겠느냐. 의녀님께서 주신 의서에는 혈자리를 찌르라 되어 있지만 이분의 살점은 이미 뭉그러져 혈이 뒤틀려 있습니다. 혈이 아니라 살아남은 근육의 결을 따라 빗겨 놓아야 고름이 빠지고 새살이 돋을 것입니다. 결을 따라 빗겨 놓는다니. 나는 10년을 공부해서야 겨우 깨달은 것을 너는 어찌 단번에 아는 것이냐. 경선아,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로구나. 혜원은 본래 자신의 목숨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라는 보석을 발견한 기쁨 때문이었을까?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은 것은 신비로운 영약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술을 이 아이에게 전수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반년이라 믿었던 생명은 3년, 4년을 넘어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18이 되던 해, 혜원을 지탱하던 마지막 생명의 끈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각혈을 하며 쓰러진 혜원을 붙잡고 경선은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의술로도 스승의 지병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은 경선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의녀님, 제발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더 연구해서 의녀님의 병을 고칠 테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를 두고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울지 마라, 경선아. 나는 이미 5년 전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보람으로 5년이나 더 살게 해주었어. 덕분에 나는 미련 없이 갈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의녀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너는 이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의원이다. 경선아,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내 짐 속에 있는 내 의원 첩지와 호패를 꺼내오너라. 경선이 떨리는 손으로 혜원의 신분 증서를 꺼내오자 혜원은 그것을 경선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이름, 혜원의 무게다. 경선아, 너의 이 귀한 재능이 이 나병 마을의 흙먼지와 함께 묻히는 것을 나는 차마 볼 수가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내가 되어라. 내 가문의 이름과 내 의녀의 신분을 내게 줄 테니 이곳을 나가 세상을 고치거라. 어찌 그런, 이건 대역죄입니다. 제가 의녀님의 이름을 가로채다니요.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승계하는 것이다. 천민 경선으로 살면 너는 평생 나병 환자들의 시체나 닦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의녀 회원으로 살면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너처럼 소외되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숙제다. 그날 밤 혜원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선은 혜원의 유언대로 그녀의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첩지를 품었습니다. 그것은 출세를 향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생명을 연장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준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이름 없는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뒤 도성 인근 경기도의 한 고을, 원인 모를 종기로 실신한 고을 사또의 아들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품에서 나온 것은 분명한 내의원 의녀의 첩지였습니다. 내의원 출신 회원이라 어찌 이리 행색이 초라한가? 역병 마을에서 구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행색이 환자의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물러나십시오. 제가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아이의 종기. 경선은 혜원에게 배운 대로 그러나 혜원을 뛰어넘는 감각으로 종기의 결을 찾아내어 단 한 번의 시술로 농혈을 뽑아냈습니다. 아이의 첫 비명은 곧 생명의 신호가 되었고 고울은 기적으로 들썩였습니다. 세상에, 저것은 의서에 없는 수법인데 어찌 저리 귀신같이 급소를 피해 결을 가른단 말인가? 역시 내의원 1호다. 의녀님 보셨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름으로 제가 첫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선을 버리고 당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세상, 당신이 꿈꾸던 치유를 제 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지만 경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진심이 그녀의 이름을 조선 팔도에 알리게 될 줄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게로 인도할 것임을. 스승의 이름을 빌려 산골 오두막에 숨어 지낸 지 수년. 경선은 조용히 빈민들을 돌보며 살길 원했지만 그녀의 의술은 이미 산맥을 넘어 도성의 귀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이름이 알려질수록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짜 신분의 껍데기는 언제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녀님, 저는 그저 그늘 속에 핀 풀꽃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술이 너무도 눈부셔 자꾸만 세상의 빛이 저를 찾아내려 합니다.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제쯤 깨질지 매일 밤 들이마시는 흙냄새조차 서늘하게만 느껴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삭풍의 밤, 경선의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린 것은 자객들의 칼날에 만신창이가 된 한 사내였습니다. 피칠갑이 된 채 쓰러진 그는 모반의 증거를 쫓다 매복에 걸린 암행어사 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입은 옷의 재질과 몸에 밴 서늘한 기계가 나란 일을 하는 고귀한 자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뿐입니다. 상처가 깊구나. 심장을 비껴갔으나 칼날에 묻은 독이 혈관을 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러나 경선은 잠시 갈등했습니다. 이자를 살려보냈다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혜원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의술에는 신분이 없다. 다만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 있을 뿐이다. 결국 경선은 밤을 새워 김신의 상처를 꿰매고 사냐의 약초를 배합해 도끼를 뽑아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대가 나를 살린 것이요. 운이 좋으셨을 뿐입니다. 정신이 들었으면 어서 떠나십시오. 나란 일 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누추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좋을 것 없습니다. 내 의원의 의관들도 포기했을 도끼였어. 나도 이미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산골에서. 낭자, 그대의 신분이 무엇이요? 신분 따위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환자를 고쳤을 뿐이고 이제 환자가 나았으니 서로의 볼 일은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말아 주십시오. 김씨는 경선의 차가운 태도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분명 말투는 명문가 자제의 그것이었으나 손바닥에 투박한 굳은 살과 산 사람처럼 민첩한 몸놀림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그 따뜻하고도 정교한 손길만큼은 진짜였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의문을 뒤로 한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한양의 권력 중심인 영의정의 집무실. 자신이 보낸 자객들이 왕의 측근인 종사관을 죽였다 믿었던 영의정은 김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 내 자객들이 솜씨가 무뎌진 것이냐 아니면 그놈의 운줄이 질긴 것이냐. 분명 숨통을 끊었다 들었거늘. 어느 산골 오두막에 숨어 지내던 의녀가 그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의녀의 이름은 혜원으로 과거 내의원에서 신이라 촉망받던 명문가의 여식이라 하옵니다. 신이라. 하늘이 내게 김신을 놓친 대신 더 큰 장기말을 보내주셨구나. 그 의녀를 당장 한양으로 불러들여라. 임금의 건강을 보살필 특차 의녀로 정중히 모셔오도록 해라. 절대 거절할 명분을 주지 마라. 영의정 김신업. 그는 역모를 일으켜 자신이 손에 쥔 어린 세자를 보위에 올려 섭정으로서 이 나라 조선을 집어삼킬 음모를 가진 야망가였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려보낸 연민의 대가가 자신을 거대한 야욕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는 초청장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며칠 뒤 고요하던 산골 오두막 앞에 화려한 비단 가마와 영의정의 직인이 찍힌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의녀 혜원 낭자께 전하는 영의정 대감의 명입니다. 낭자의 의술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대감의 귀에까지 닿았소. 전하의 옥체를 보살필 내의원 득차 의녀로 발탁되셨으니 즉시 한양으로 입성하시오. 경선은 당황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숨어 지내온 세월이 무색하게 세상은 그녀를 가장 높고 위험한 곳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분 앞에 경선은 떨리는 손으로 혜원의 첩지를 챙겨 가마에 올랐습니다. 의녀님, 당신의 이름이 결국 저를 이 숲 밖으로 끌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부르는 저 화려한 도성에는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 가마가 향하는 곳이 부디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낭떠러지가 아니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가마의 흔들림을 따라 경선의 불안도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모셔가려는 영의정의 부드러운 손길이 사실은 왕자를 노리는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려보낸 그 사내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열리고 경선이 탄 가마가 대궐의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위엄 있는 기와지붕 아래 경선은 숨조차 마음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의녀님, 결국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몸담았던 궁궐로. 사람들은 저를 신이라 칭송하지만 저는 너무 겁이 납니다. 과연 이곳에서 저는 당신의 이름을 지켜내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마가 멈춘 곳은 내의원이 아닌 최고 권력자 영의정의 사가였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집무실에 발을 들인 경선 앞에
조선의 실권자 영의정이 인자한 탈을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허허, 어서 오게, 해원 낭자. 아니, 이제 도성 최고의 신이라 불러야겠군. 자네의 명성은 내 익히 들었네. 죽어가는 어사를 살리고 고을 부사의 아들을 치만대로 일으켰다지. 명문가의 핏줄다운 신통한 솜씨네. 과찬이십니다, 대감. 저는 그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환자를 돌봤을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토록 대접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내 전하께 자네를 적극 천거했네. 요즘 전하의 용안이 예사롭지 않아 내 걱정이 컸는데 자네 같은 신이가 전하의 전담 의녀가 된다면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말일세. 오늘부로 자네는 내의원 소속이 돼 오직 전하의 탕약과 진맥만을 담당하는 득차 의녀가 될 것이네. 이것은 전하의 교지이자 나의 부탁일세. 경선은 거절할 틈도 없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환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친 영의정의 눈빛은 경선이 나가자마자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계집의 눈이 영민하구나. 김신 그놈을 살려낸 실력이니 임금도 저 의녀는 의심 못하겠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장 깨끗한 손에 가장 더러운 약을 묻혀야 뒤탈이 없는 법이지. 한편 대궐의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종사관이자 국왕 직속 비밀 전령 김신. 그는 표면적으로는 포도청의 무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왕의 밀명을 수행하는 암행어사로서 영모의 실체를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영의정 일파의 움직임은 어떠하냐? 내 곁을 지키는 내관조차 믿지 못하는 이 시국에 오직 너만이 내 눈과 귀로구나. 전하, 죄송하옵니다. 영의정의 사가로 수상한 무관들이 드나드는 정황은 포착했사오나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날의 영모를 꾀할지는 아직 꼬리가 잡히지 않았사옵니다. 병력을 움직이는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도성 내부의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허허, 영의정이 나를 노리는 것은 분명하나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니. 김신, 너는 계속 영의정 세력의 뒤를 쫓아 내게 보고하거라. 왕과 김씨는 영의정의 영모가 무력의 형태일 것이라 짐작하고 성 밖의 병력 이동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노리는 것이 가장 신뢰받는 의녀에 의한 은밀한 독살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며칠 뒤 영의정은 경선을 자신의 밀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색빛이 감도는 작은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의 체질은 매우 섬세하시네. 하여 일반적인 탕약으로는 기력을 회복하기 힘들지. 내가 북방에서 어렵게 구한 이 보약을 탕약에 한 방울씩만 더하게나. 이것은 전하의 기를 끌어올리는 비약일세. 오직 자네만이 알고 있어야 하네. 알겠나? 대감, 알겠습니다. 전하의 건강을 위한 비책이라 하시니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보약이라고? 아니, 이것은 보약의 탈을 쓴 치명과 사약의 배합이다. 오장육부를 서서히 무너뜨려 결국 죽게 만드는 지독한 만성 독약이지. 영의정, 당신이 나를 부른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경선은 전율했습니다. 해원의 이름을 걸고 왕을 보살피러 온 곳이 실은 왕의 사형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이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을 뿐더러 영의정의 권력 아래 자신의 가짜 신분이 탄로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경선의 기막힌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이 붙인 감시 의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선은 매일 밤 왕의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녀는 영의정이 준 독약을 넣는 척하면서 소매 속에 감춰둔 약재 가루를 미세하게 섞었습니다. 대감, 당신이 한치의 어둠을 심으면 나는 반치의 빛을 더해 전하의 숨통을 붙잡을 것입니다. 독이 심장에 닿기 전 그 성질을 중화시켜 소변으로 배출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처방입니다. 제발 전하의 옥체가 견디는 동안 저 음모가 발각되길.
긴장된 하루하루가 지나던 중 경선은 내의원 회랑에서 왕의 호의를 위해 이동하던 김신과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정삼품 당상관의 관복을 입고 왕의 측근으로 복귀한 김신을 보는 순간 경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대는 산골의 그 의녀. 내의원 특차 의녀 혜원입니다. 소임을 다하러 가는 길이니 예를 갖춰주십시오. 종사관 나리. 득차 의녀라. 영의정 대감이 극찬하던 신이가 바로 당신이었구려. 전하의 전담이 되었다니 다행이요. 하지만 낭자, 이곳은 산골 오두막처럼 평화로운 곳이 아니오. 내 괜한 오지랖일지 모르나 그대가 걱정되는구려. 저는 그저 환자를 고칠 뿐입니다. 나리께서도 나리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두 사람은 짧은 눈맞춤 뒤 각자의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김씨는 경선이 눈에 서린 짙은 불안과 공포를 일궈냈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의녀의 눈에 죽음을 마주한 자의 공포가 서려 있는가? 동시에 경선은 김신의 존재가 자신에게 구원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짜 신분이 탄로날 파멸의 시작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경선은 김신이 왕의 비밀 요원임을 알지 못했고 김신은 영의정의 역모가 경선의 손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은 거대한 모반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서서히 엮이고 있었습니다. 나리, 당신을 살린 것이 나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전하의 탕약 속에 숨겨진 이 죽음의 그림자를 당신이 아는 것이 맞는지조차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양의 달은 차가웠습니다. 영의정이 건넨 비약이 왕의 혈관 속에 독리를 박은 지 보름. 경선은 매일 밤 독성을 중화시키는 약재를 탕약에 섞었지만 영의정은 경선이 모르게 이미 수라간의 식재료에도 독극물을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자신의 의술이 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하며 매일 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의녀님, 제 의술이 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용안에 비치는 저 검푸른 빛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낙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거대한 궁궐 안에 혼자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 이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어느 늦은 밤 경선은 약재고에서 부족한 해독 약재를 찾던 중 누군가 급히 몸을 숨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사린 경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들어온 김신이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비밀 결집지를 정찰하다 발각되어 간신히 탈출한 직후였습니다. 나리, 이 밤중에 어찌 이곳까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의원에 알리면 안 돼요. 지금 대궐 안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경선은 김신을 약재고 구석에 앉히고 서둘러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김신의 관복을 찢어 상처를 살피던 경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신의 품 안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은 오직 왕의 밀사만이 지닐 수 있는 국왕 직속 비밀 신표였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문양이 아닙니까? 나리,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포도청 종사관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맞소. 나는 전하의 눈과 귀가 되어 역모를 쫓는 어사요. 하지만 낭자 또한 평범한 의녀는 아니지 않소. 산골 오두막에서 보았던 그 예리한 손길.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전하를 지키고 있는 것이오.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오. 약재고의 좁은 틈 사이로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서로의 진짜 신분을 목격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가짜 의녀의 탕약과 암행어사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낭자, 나는 전하를 지켜야 하오. 하지만 영의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 병력은 움직이지 않는데 전하의 안색은 날로 어두워지니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하오. 나리, 그 칼날은 병장기가 아니라 탕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의정이 저를 이곳에 들인 것은 전하를 독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으려 했으나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의녀들의 독이 제 의술보다 빠릅니다. 오늘 전하의 손목에서 뚜렷한 붉은 반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독이 심장에 이미 닿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면
전하의 숨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선의 폭로에 김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밖에서 적을 찾을 때 적은 이미 임금의 심장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는 경선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낭자,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줘 고맙소. 이제 나를 믿으시오. 낭자의 의술과 나의 칼이 함께한다면 아직 길은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낭자가 무사해야 하오. 그러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령전 복도에서 영의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경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뒤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 혜원의 어머니 정경 부인이었습니다. 혜원 의녀, 자네 어머니께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어 예까지 오셨다니. 10년 만에 상봉이니 얼마나 기쁘겠나. 자, 어서 얼굴을 보여드리게. 생각지도 못한 영의정의 말에 경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영의정은 경선이 입궁한 순간부터 그녀의 과거를 끈질기게 추적해왔습니다. 내의원 명부를 뒤지던 영의정은 지울 수 없는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의녀 혜원은 살아있다면 이미 30을 훌쩍 넘긴 나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의 앳된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실종된 지 10년이다. 10년 전 20대였던 처자가 어찌 10년이 흐른 지금도 20대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가짜로구나. 내 의원의 첩지를 손에 넣은 가짜야. 전하가 승하하시는 날 이 가짜 계집과 저 김종사관 놈까지 싸잡아 역적으로 몰면 나의 대업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지겠지. 영의정은 경선을 궁에 들인 순간부터 자신이 암살하려 했던 김신과 경선을 동시에 처리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혜원의 어머니가 가짜 딸을 마주하고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경선은 대역죄인으로, 김씨는 그 공범으로 사형대에 오를 운명이었습니다. 의녀님, 당신이 주신 이름이 이제 저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비천한 나병 마을의 천민 경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의녀님의 은덕이니까요. 다만 전하의 역모를 막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못내 한이옵니다. 정경 부인의 시선이 서서히 경선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경선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의정의 입가엔 승리의 미소가, 경선의 표정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운 일촉즉발의 정적 속에 정경 부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어떠신가? 10년 만에 만난 여식의 얼굴이 맞지 않은가? 정경 부인의 눈이 경선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경선은 떨리는 숨을 들이키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의녀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의녀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 딸 혜원이 맞습니다. 어릴 적 그 맑은 눈망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못난 제 여식을 이토록 훌륭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정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선 역시 믿기 힘든 사실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정경 부인은 혜원이 죽기 전 보낸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녀의 병과 함께 경선이라는 아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대신 숭고한 길을 걷는 경선을 보고 기꺼이 그녀의 가짜 어머니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려. 모녀의 상봉을 방해했구만. 자, 그럼 간만에 모녀 상봉을 하시게. 나는 바빠서 이만. 영의정의 당혹감을 뒤로한 채 정경 부인은 경선을 데리고 잠시 처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경선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부인, 죽여주십시오. 제가 감히 혜원 의녀님의 신분을 도둑질했습니다. 의녀님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부디 불쌍히 여기어. 아이야, 고개를 들거라.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딸 혜원이 죽기 전
마지막 인편으로 내게 편지를 보냈단다. 어머니, 저는 이제 곧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저는 기적 같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의 손끝엔 제가 평생 꿈꿨던 치유의 결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제 이름을 주려 합니다. 이 아이가 회원이 되어 제가 다하지 못한 인수를 펼칠 수 있게 부디 이 못난 딸의 마지막 고집을 용서하시고 훗날 이 아이를 만나면 저를 보듯 안아주세요. 내 딸은 너를 통해 다시 살고 싶어 했단다. 너의 이 거친 손을 보니 내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내 딸의 이름을 지켜왔는지 알 것 같구나. 내 딸의 이름을 너처럼 따뜻한 아이가 이어받아 더 크게 빛내주었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구나. 고맙다. 살아있어 주어서. 내 딸의 꿈이 되어 주어서. 마님, 그 따뜻한 말씀이 마치 회원 의녀님을 보는 듯합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닫힌 문틈 사이로 애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만의 끝이 아니라 죽은 회원과 산경선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가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진짜 가족의 탄생과도 같았습니다. 경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더 큰 사명감을 안고 영의정의 독리와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법입니다. 대궐의 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고 그 정적을 깨고 경선은 영의정의 호출을 받아 그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원 의녀, 어서 오게. 지난 보름간 전하를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았네. 전하의 환우가 나날이 깊어지니 내 마음이 찢어지나 한편으로는 자네 같은 신이가 곁에 있어 든든하기 그지없네. 소인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미천한 재주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허허, 그래야지. 내 이미 전하께 자네의 공을 보고했네. 내일 아침 이 북방의 비약으로 마지막 탕약을 올리고 나면 자네는 이곳 내의원을 떠나게 될 것이야. 내 이미 해민서의 가장 높은 의녀 자리를 비워두었네. 영의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경선은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자리 이동. 그것은 영모가 성공한 뒤 왕의 독살에 가담한 유일한 증인인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리 이동이라니요. 당신은 나를 해민서가 아니라 무덤으로 보내려 하는군요. 이 호리병 속 약의 정체를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이것은 전하의 기력을 돋우는 약이 아니라 단 한 꼬집으로 심장의 맥동을 끊어버리는 치사량의 독입니다. 대감, 당신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군요. 방을 나온 경선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약재고 뒤편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김신을 만났습니다. 날이 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영의정이 내일 아침에 마지막 탕약을 올리라 명했습니다. 제게 건넨 것은 단 한 방울로도 전하를 즉사시킬 수 있는 맹독입니다. 놈은 전하가 승하하신 뒤 저를 독살범으로 몰아 처단하려 할 겁니다. 이거 큰일이군. 하지만 영의정이 독을 탔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소. 섣불리 먼저 움직였다간 되려 영의정에게 명분을 줄 터인데. 날이 제게 비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의녀님이 남기신 가사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맥이 끊기고 체온이 내려가 한식경 동안은 시체와 다름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영의정이 그 자리에서 전하의 목을 베려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을 전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건 묘책이오. 놈은 당신의 독살로 꾸며야만 명분이 생기니 반드시 전하가 조용히 숨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려 들 것이오. 직접 목을 베었다간 명분이 사라지지. 낭자, 나를 믿고 그 가사제를 사용하시오. 내 반드시 전하를 설득시켜 이 덫을 놓으리다. 햇살이 잔인하리만큼 투명한 아침이었습니다. 경선은 영의정이 보낸 감시 의녀들의 서슬퍼런 시선 속에서 탕약을 들고 왕의 침소로 들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왕은 경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경선은 왕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무거운 신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탕약을 마셨습니다. 수초 후
왕의 얼굴이 격렬하게 일그러지더니 꺽꺽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침상 아래로 고꾸라졌습니다. 왕의 손끝이 경련하듯 떨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승하셨다. 전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비명이 대궐을 울리기 무섭게 영의정이 홀로 강령전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사들조차 문 밖에 둔 채 승리에 취해 단숨에 임금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의정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손목을 쥐고 그 다음에는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영의정의 입가에 서서히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쓰러져 있는 왕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허, 정말로 가셨구나. 평생 내 발목을 잡던 그 완고한 고집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려. 대감,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 전하를 위한 보약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왜 쓰러지신단 말입니까? 보약? 천하의 의녀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 무지하고 가련한 계집아. 네가 궁궐에 발을 디딘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달인 그 약이 실은 전하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약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백성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겠지. 대감, 저를 해민서로 보내주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보내주마. 저승이라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말이다. 너는 왕의 독살범으로 충신히 내 손에 죽는 게지. 증거는 내가 든 약사발이고 증인은 여기 있는 나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잘 가거라. 그동안 내 손발이 되어주어 고마웠다. 영의정이 허리춤에 칼을 뽑아 경선의 목을 베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강령전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내 나라의 대업의 오점이 과연 이 의녀이겠느냐 아니면 내 놈이겠느냐. 영의정의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영의정은 귀신을 본 듯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맥이 끊긴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거늘. 어찌된 영문인가? 내 놈의 죄를 내 귀로 직접 듣고자 저승 문턱을 잠시 다녀왔다. 해원 의녀가 올린 것은 독약이 아니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야욕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때 강령전의 문이 박차고 열리며 김신이 무장한 결사대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김신은 바닥에 떨어진 영의정의 칼을 걷어차며 그의 목에 검을 켜넣습니다. 역정 영의정을 체포하라. 전하께서는 이미 너의 추악한 자백을 기다리고 계셨다. 김신의 명령으로 군사들이 영의정을 포박했습니다. 강령전 밖으로 영의정의 군사들을 제압하는 김신의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거의 다 왔는데. 길고 길었던 모반의 음모가 한 의녀에 의해 완벽히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궐을 뒤덮었던 광풍이 잦아들고 강령전의 마당엔 차가운 새벽 이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의정의 몰락은 처참했고 권력의 허망함은 포박된 역적들의 사슬 소리에 묻혔습니다. 의녀복을 벗어 던진 경선은 무명옷을 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곁에는 김신이 침통하면서도 굳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를 기만했습니다. 저는 명문가의 여식 해원이 아닙니다. 역병이 휩쓴 귀곡동에서 시신을 닦으며 자란 천민 경선이라 하옵니다. 백관들의 술렁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공을 치아받는 자리에서 터진 뜬금없는 고백에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선은 눈을 감고 마지막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경선이라, 너는 어찌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것이냐. 입을 다물면 평생 해원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의녀 해원님은 제게 이름을 주셨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마음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기만으로 얻은 이름으로는 환자의 아픈 결을 온전히 어루만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하, 저를 처단하시어 나라의 법도를 바로 세우소서. 왕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내 인자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을 잡기 위해 내 스스로 죽음의 약을 마신 이유가 오직 김신의 충심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너의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믿어서였겠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이미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정경 부인께서 내게 눈물로 서찰을 올리셨느니라. 사건이 벌어지기 전 정경 부인은 왕을 은밀히 찾아가 혜원의 마지막 편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경 부인은 왕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여식은 아니오나 제 여식보다 더 귀한 의술을 지녔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믿어주시옵소서. 정경 부인은 너를 가짜라 하지 않고 죽은 딸이 보내준 진짜 선물이라 하더구나. 너는 이름을 훔쳤으나 내 손끝은 진실했으며 그 진실이 짐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했다. 이 나라 조선에 더 이상 천민 경선은 없다. 오직 나의 목숨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살피는 조선 최고 의녀 경선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과인이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교지이자 이 나라가 너에게 빚진 최소한의 예우니라. 왕은 교지를 내려 경선에게 가짜 혜원이 아닌 조선 최고의 의녀 경선이라는 당당한 칭호와 신분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왕의 단호한 신뢰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경 부인과 경선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맙다, 경선아. 내 딸 혜원의 이름을 드높여 주어 고맙고 살아남아 주어 정말 고맙다. 너는 앞으로도 내 딸 경선이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비로소 완성된 운명의 화답이었습니다. 경선은 혜원의 위패 앞에 엎드려 첩지를 내려놓으며 긴 방황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성의 화려한 명예와 내의원의 부귀를 뒤로하고 경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혜원이 마지막까지 소외된 이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처럼 경선 역시 한적한 고을의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마당 가득 환자들이 줄을 섰고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경선은 붓을 들었습니다. 혜원에게 배운 정통 의술과 귀곡동에서 익힌 생존의 지혜 그리고 궁궐의 독을 다루며 깨달은 해독의 비방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이 밝은 밤,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김신이 자신이 왔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선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합니다. 밤이 깊었소. 등불 아래서 그린 눈을 혹사하다간 조선 최고의 의녀가 정작 버린 눈병 하나 못 고친다는 소문이 나겠구려. 날이 한양서 이곳까진 며칠 길인데 어찌 또 이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전하께서 또 안부를 물으셨소. 벌써 세 번째 어명이요. 내의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헌데 낭자의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내 입만 아프게 생겼구려. 나리도 참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궁궐의 화려한 약재보다 이 들판의 쓴박이 한 뿌리가 백성들에겐 더 절실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진 것 없는 이들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낭자의 그 고집스러운 숭고함을 내 어찌 막겠소. 수고하셨소, 경선 낭자. 아니, 조선 최고의 의녀님.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의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으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모의 정은 은은한 약초 향기처럼 밤바람에 실려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뒤면 김씨는 다시 도성으로 떠나겠지만 또다시 그의 발길은 이곳을 향할 것입니다. 수년 뒤 조선의 모든 의원과 백성들이 의술의 지침처럼 받드는 의서 한 권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름 없는 천민으로 태어나 가짜 신분으로 세상을 속였으나 끝내 진실한 의술로 나라를 구한 여인. 그 여인이 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은 신분을 가려 찾아오지 않으니 의술 또한 귀천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몸에는 각자의 결이 있고 그 결을 정성으로 어루만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오늘도 조선 최고의 의녀 경선은 한적한 고을 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늘도 그녀를 찾는 김신의 모습 뒤로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